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회원카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코스트코 홀세일, COSO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5년간 주가 상승세가 S&P 500 지수보다 훨씬 좋았어요. 정말 대단했죠. 네, 엄청났죠. 그런데 2025년 들어서는 주가가 다소 좀 주춤해요. 연초 대비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히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라고 하죠. 이게 50배에 달합니다. 50배요. 네. 이게 지난 25년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서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그럴 만도 합니다. 이렇게 가격표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스트코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죠. 네, 바로 그게 이제 핵심 질문이겠죠. 코스트코의 현재 이 높은 가치평가, 50배라는 PE가 과연 그 뛰어난 실적 그리고 또 확실한 미래 성장 가능성 이걸로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인가? 네, 아니면 그냥 시장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반영된 건가?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코스트코 성공 배경하고 또 앞으로 성장 동력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요. 현재 52주 최고가 1,078달러 찍고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코스트코의 운영 효율성부터 좀 살펴보죠. 코스트코 하면 역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싼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가격이죠. 근데 동시에 수익성까지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이 점이 참 흥미로우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가격은 낮은데 이익률은 높인다. 좀 상충돼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코스트코의 진짜 경쟁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수준의 운영 효율성 덕분인데요. 운영 효율성. 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코스트코의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을 보면요. 3.1%에서 3.8%로 꾸준히 상승했어요. 와, 꾸준히요. 네, 매년 평균 한 0.07%포인트씩 개선된 셈인데 이게 소매업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성과거든요. 그렇군요. 0.07%포인트씩이라도 10년이면 꽤 크네요. 맞습니다. 이런 개선은 매장 운영 자동화라든지 계산 프로세스 간소화 같은 그런 노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코스트코의 자체 브랜드, 커클랜드 시그니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커클랜드 시그니처. 네네. 매장에 가면 정말 많죠. 이 자체 브랜드가 수익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를 하는 건가요? 커클랜드 브랜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제조사 브랜드 상품보다 코스트코에게 더 높은 마진을 줍니다. 마진이 더 높군요. 네, 예를 들면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인다거나 대량 생산하고 직접 소싱하니까 원가를 낮출 수 있죠. 네,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이 커클랜드 브랜드 상품의 매출 성장률이요. 코스트코 전체 매출 성장률보다 계속 높다는 사실입니다. 커클랜드가 더 빨리 성장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수익성이 더 좋은 상품의 판매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아하. 이게 바로 고객에게는 낮은 가격이라는 가치를 주면서 동시에 기업 내부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여서 이익률을 개선하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 이걸 만들어낸 핵심 동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낮은 가격이랑 높은 이익률.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비결이 바로 커클랜드랑 운영 효율성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꾸준함이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2025 회계연도, 그러니까 8월 마감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 EPS는 14%나 성장했어요. 네, 상당하죠. 여기서 EPS 14% 성장이 작년에 있었던 일회성 세금 혜택 효과를 뺀 수치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걸 제외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코어 운용 성과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걸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네요. 와, 지난 10년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 11%보다도 높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실적 호조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보여준 이런 꾸준함, 그리고 일관성,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코스트코의 높은 가치 평가를 어느 정도는 좀 수긍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인 거죠. 네. 미래 전망도 역시 긍정적인데요. 시장 분석가들은 다음 회계연도에도 매출 8%, 조정 순이익 16% 수준의 아주 견조한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 16%요? 네. 커클랜드 브랜드의 지속적인 인기 상승, 그리고 끊임없이 운영상의 비효율을 찾아서 개선하려는 그런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현재의 이익률 개선 추세와 이익 성장을 계속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서 코스트코가 아주 절묘하게 균형점을 찾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객과 주주 사이의 균형, 알겠습니다. 운영 효율성과 커클랜드 역할, 정말 인상 깊네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코스트코의 성장 기회, 특히 해외 시장에서의 잠재력입니다. 현재 코스트코 매장 상당수가 미국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외 시장은 얼마나 큰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게 현재의 높은 가치 평가를 좀 정당화할 만한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네요. 이 부분이 코스트코의 장기 성장 스토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914개의 코스트코 매장이 운영 중인데요. 914개요? 네. 근데 미국 외 지역에 있는 매장은 약 31%, 한 285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 3분의 1 정도군요. 네. 나머지는 거의 629개 정도가 미국 내에 있는 거죠. 이건 바꿔 말하면 코스트코의 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아직 적용해 볼 수 있는 해외 시장이 아주 넓게 남아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네요. 아직 기회가 많다는 뜻이군요. 네, 코스트코 특유의 그 회원제 기반 창고형 할인점 모델하고 또 전 세계적인 상품 소싱 능력, 이게 수익성 있는 해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는 거죠. 해외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 같은 것도 있습니까? 단순히 뭐 잠재력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네, 물론입니다. 코스트코는 2026 회계 연도까지 전 세계 매장 수를 944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944개요? 네. 연간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신규 매장을 꾸준히 열 계획인 거죠. 물론 뭐 새로운 국가에 진출하거나 해외 매장을 여는 건 부지 선정부터 뭐 인허가, 현지화 전략까지 미국 내보다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하지만 이미 검토 중이거나 진행 중인 해외 매장 개설 파이프라인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게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외 매장들의 성과는 좀 어떤가요? 미국 시장이랑 비교했을 때 실제로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까? 혹시 뭐 특정 지역에서 좀 고전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성과는 매우 긍정적이에요. 가장 최근 분기의 조정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을 보면 캐나다가 8.3%, 8.3%요? 네. 그리고 미국이랑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해외 시장이 평균 7.2% 증가했습니다. 와, 높네요. 네, 이게 같은 기간 미국 시장 성장률 6%를 눈에 띄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아, 미국보다 더 높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모든 해외 시장에서 똑같이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죠. 각국의 문화나 뭐 규제, 경쟁 환경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코스트코의 비즈니스 모델이 북미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와 시장 환경을 가진 곳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보다 더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해외 시장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다는 것, 이건 확실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네요. 이게 높은 PE를 설명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강력한 해외 성장 스토리는요. 코스트코의 전체적인 성장 기간,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영어로 growth runway라고 하죠. 아, 네. 그로스 런웨이. 네, 이걸 상당히 연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이익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스트코가 해외 시장에서 보여주는 성과와 잠재력은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높여줍니다. 따라서 현재의 그 높은 PE 비율은 이런 장기적인 해외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심 시장인 미국을 뭐 등한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여전히 미국 내 성장도 중요할 텐데요. 당연합니다. 해외 확장이 물론 미래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긴 하지만 코스트코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다음 회계 연도에 계획된 신규 매장 증설 물량의 약 3분의 2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 3분의 2나요? 네. 네, 아직도 미국에 10곳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아직 매장을 열 만한 지역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기존 매장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죠. 즉, 안정적인 기반인 미국 시장에서의 최적화 및 추가 확장, 그리고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큰 해외 시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아주 균형 잡힌 이중 전략, 듀얼 스트래테지를 효과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꾸준한 마진 개선 능력과 국내외 성장 기회의 조합,
이것이 현재의 높은 가치 평가를 지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 효율성과 성장 기회, 코스트코의 강점을 구체적인 수치랑 전략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를 분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요소가 있잖아요. 네, 어떤 거죠? 바로 재무제표 숫자 너머에 있는 가치, 기업 문화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사실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기업 문화. 이게 PE 비율처럼 숫자로 딱 떨어지게 측정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코스트코의 장기적인 성공과 그 높은 고객 충성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기업 문화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네, 코스트코 문화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원, 즉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돌려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실행에 있다고 보입니다. 고객 가치 최우선? 네. 단순히 값싼 물건을 파는 걸 넘어서 좋은 품질의 상품을 엄선하고 만족스러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직원들에게도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러한 문화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문화가 결국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한 성공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이게 실제 비즈니스 성과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이 고객 가치 우선 문화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많은 경쟁 소매업체들이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가격을 막 올릴 때 코스트코는 마진을 좀 희생하더라도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이게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고객 신뢰와 회원 유지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정책은 당연히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별도의 마케팅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안정적인 회원 기반을 유지하게 해주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그렇군요. 또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문화는 낮은 이직률로 이어져서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교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오고요. 즉, 문화가 비용 효율성이나 고객 충성도 같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듣고 보니 측정하긴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 요소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객과 직원을 중시하는 문화가 결국 재무적인 성과로도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요. 이런 강력한 고객 및 직원 중심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아까 살펴본 것처럼 꾸준히 영업이익률을 개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게 대단한 거죠. 네, 이게 바로 경영진의 뛰어난 운영 능력과 잘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의 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 직원 만족, 그리고 주주이익, 이 어찌 보면 좀 상충될 수 있는 목표들을 동시에 추구하고 또 달성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코스트코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좀 종합해 볼 때 코스트코 주식을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정리해보면 P 50배라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지표입니다. 그렇죠. 부담스럽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 효율성, 특히 커클랜드 브랜드를 통한 수익성 개선, 아직 개척할 영역이 넓은 해외 시장 성장 잠재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고객 중심의 기업 문화, 이런 탄탄한 근거들이 존재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게 관건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전통적인 가치평가 지표만 보면 분명 비싸다는 신호가 강하죠. 하지만 코스트코가 보여주는 그 일관된 실적 개선 능력, 커클랜드 시그니처라는 강력한 자체 브랜드의 힘, 그리고 특히 해외 시장에서의 뚜렷한 성장 경로,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왜 기꺼이 프리미엄, 그러니까 웃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네, 결국 시장은 코스트코의 과거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이런 성공 공식을 계속 유지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의 인상적인 운영 효율성,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인 해외 시장 잠재력,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그 독특하고 강력한 기업 문화에 대해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최근의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이 여전히 코스트코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다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었네요. 네, 코스트코 사례는 참 흥미로운 지점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가치평가 지표가 보내는 어떤 경고 신호와 투자자들이 기업의 그 검증된 실행 능력, 강력한 브랜드 자산,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성장 경로, 특히 해외 시장이죠. 여기에 대해 부여하는 높은 가치, 이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를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네. 단순히 현재 지표가 싸다고 좋은 투자이거나 비싸다고 나쁜 투자가 아닐 수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죠. 확실히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네. 운영 효율성이나 해외 확장 같은 어떤 전략적인 측면을 넘어서요. 코스트코처럼 기업이 꾸준히 고객 가치라는 이 본질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전통적인 재무 지표들이 좀 부담스러워 보일 때조차도 장기적인 기업의 회복 탄력성 그리고 투자 매력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분석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